아무런 생각 없이 가만히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해도 해도 끊이지 않는 고민들, 해야 할 것들은 산더미고요. 머리는 점점 복잡해지죠. 내가 좋아하는 차 한 잔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국민TV 라디오를 켭니다. 편안하게 쉴 준비 되셨습니까? 2시간 동안 함께 해주실 거죠? 안녕하세요. 문희정의 끌림 속 어울림. 저는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조현상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각종 성인병 예방과 변비, 다이어트에 좋지만 먹기엔 불편했던 현미. 배아 현미가 그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특허받은 도전기술로 쌀밥처럼 먹기 좋은 배아 현미. 10kg에 37,000원, 20kg에 70,000원이며 무료로 배송해드립니다. 문의는 070-7592-6958, 070-7592-6958로 하시기 바랍니다. 남성 여러분, 값비싼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고 운동할 시간은 없으시다고요? 늘어진 뱃살과 튀어나온 가슴살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입는 순간 경험하시게 될 서프라이즈! 바디뷰 프리미엄은 고가의 스포츠웨어에 쓰이는 아쿠아엑스 원사를 사용, 최첨단 공법으로 탁월한 보정력과 신축성, 가공할 흡수력을 겸비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늘어진 가슴이 근육처럼 탄탄해지고 올챙이 같았던 뱃살도 올라보게 들어갔네요. 바디뷰 대단합니다.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포털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국민TV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우와, 옷 새로 썼나 보네? 멋지다. 몰라? 이게 바로 요즘 완전 핫한 아베크롬비 후드야. 이야, 어디서 샀어? 나도 하나 개퇴하겠다. 일산 현대백화점과 함께 있는 레이킨스몰 154호 키즈샵이야. KFC 바로 옆에 있어. 오케이, 잠깐 전화 좀. 저기 엄마, 나 생일 선물 받을 거 생각났는데. 합리적인 가격, 아베크롬비 신상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곳, 일산 아베크롬비 키즈샵. 검색창에 일산 키즈샵 031-919-0494. 국민TV가 천년도시 전주로 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전라북도 조합원 한마당 행사가 돌아오는 토요일인 12월 7일 낮 3시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번지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진수당 가인홀에서 열립니다. 정승조 아나운서의 사회로 역사의 혼을 부르는 가수 손병희의 콘서트와 전 통일부 장관인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과 함께하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공개방송, 최동석 조상훈의 왜 협동조합인가 공개 특강으로 꾸밉니다. 12월 7일 토요일 낮 3시 전북 전주시에 있는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진수당 가인홀. 공정언론의 희망을 품은 모든 조합원과 시민의 열띤 참여를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오늘은 문희정의 끌림 속 어울림이라는 제목으로 골라봤어요. 어제도 말씀은 드렸지만은 그제는 어떤 거였죠? 굴림이었죠. 그리고 어제는 굴림이었고 오늘은 어울림이었고 내일과 모레는 어떤 거로 할지 글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올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무튼 한번 오늘도 기대를 해볼게요. 오프닝에서 커피 한 잔 혹은 차 한 잔 준비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광고 들으실 동안 또 노래가 나가는 동안 커피 한 잔이나 또 좋아하는 차 한 잔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커피를 자주 마시는데요. 자주 마시게 되면서 좋아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아주 연한 그 아메리카노를 즐겨 마셨는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진한 아메리카노도 마셨다가 요즘에는 그 라떼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제가 살이 좀 잘 찌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창 운동할 때는 살찌는 게 싫어서 정말 독한 마음 먹고 아메리카노만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렇게 한 해 한 해 거듭하면서 그 관리한다는 마음도 좀 너그러워진 것 같고요. 또 분명 커피를 마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 커피 마시는 것조차 다른 생각 때문에 원래 의미나 본질을 잃게 되고 마시는 거는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는 좀 마음이 좀 편해지면서 라떼를 자주 마시게 됩니다. 오늘 끌림 이 시간 라떼처럼 부드럽고 포근한 2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오늘 끌림에 방문해 주셨네요. 중년 공시생님께서 미리 출첵이하시면서 정승주 아나운서 그리고 한쌤 문희정 아나운서가 없는데 두부전 드시와요 하셨어요. 와, 직접 만드신 건가요? 중년 공시생님? 아니면 부인께서 만들어 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저 두부 진짜 좋아하는데 정말 어릴 때 두부전부터 시작해서 두부로 된 음식들은 정말 좋아했고 두부와 오이를 또 같이 먹었던 참 맛있게 먹었던 그래서 볼살이 포동포동하게 쪘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아이고 벌써부터 배가 고파지네요. 궁금님께서도 오셨네요. 수요일 이 시간만 되면 일주일이 다 간 느낌. 저는 일주일이 다 간 느낌은 아니고 이렇게 산을 오르게 되면 산 정상에 오른 느낌이에요. 어느 정도 열심히 이제 앞을 향해서 달려왔잖아요. 수요일까지. 그리고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으니까 잘 내려가기만 하면 되죠.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 궁금님께서는 일주일이 다 간 느낌이시군요. 오늘은 문희정 아나운서 대신에 어제에 이어서 제가 또 왔습니다. 문희정 아나운서 휴가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끌림 제가 진행을 합니다. 솔롱글루스님께서도 오셨네요. 벌써 시간이 1이 됐군요. 저는 오늘 현재 시각으로 깨어 있은 지 20시간째? 열심히 또 일을 하셨군요. 작업이 하나 남아있어서 마무리해야 하는데 그게 쉽게 되지가 않네요.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정승주 아나운서 그리고 한 선생님 오늘도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또 Don't worry be happy 전해주셨는데 걱정 마십시오. 하나 남은 작업 잘 되실 겁니다. 신청곡 잠시 뒤에 만나보시기 바랄게요. 인천 달봉이님, 네, 일바라고 하셨는데 일바 놓치신 거 아닌가요? 앞서 소개해드린 분들도 있고요. 아무튼 오늘 또 게시판을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가끔 제가 새벽 방송 일어나 진행할 때 글 올려주시는 거를 봤었는데 그때도 반가웠는데 또 이 시간에 이렇게 또 생방송으로 만나니까 더 반가운데요. 그 밑으로 JJ킴님도 오셨고요. 크크님께서도 오셨고요. 인천 달봉이님 아니네 하시면서 점점점 또 답글을 달아주셨네요. JJ킴님 또 오셨네요. 끌림 방송한 지 3일 만에 시작부터 같이 하네요.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인천 달봉이님 미투라고 또 적어주셨는데 역시나 반갑습니다. 그리고 뽁뽁이님도 오셨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검은별님 출첵합니다 하셨고 끌림님께서 코요태 Y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일단 걸어놨습니다. 잠시 뒤에 만나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해님처럼님께서도 오셨네요. 멋진 목소리.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새벽 방송할 때 우리 일어나 가족들이 그렇게 댓글을 많이 다는 편이 아니어서 이 끌림 방송을 하면서 이 끌림의 청취자분들, 우리 끌림이들은 정말 반응이 적극적이다.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송을 해주는데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 신이 안 날 수가 없겠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커피나무님, 네, 신청곡 잘 들으셨죠? 제가 차곡차곡 정립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신청곡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근데 정리를 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은 곡들이어서, 내가 어제 이렇게 많이 봤던 곡들은 다 어디 갔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또 돌이켜보니까 어제 신청곡을 좀 많이 전해드렸더라고요. 그래서, 그제와 어제 포함해서 신청곡들 오늘 어쩌면 다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관조님께서도 오셨네요. 성주에서 끌림이 하나 끌림합니다.
승조 하나 수고하십시오 하셨는데 어젠 게시판이 안 열려서 출석을 못했습니다. 한쌤 오시는 날이네요. 한쌤 사탕합니다 하셨어요. 네, 한쌤 오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제는 초반에 게시판이 열리지 않았었죠. 네, 그래서 좀 저도 당황스러웠었어요. 근데 한 몇 분 지나고 나니까 제대로 되더라고요. 팟빵 게시판이 안 될 때는 우리 그 국민 TV 라디오 게시판을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당황하지 말고 거길 또 이용해 보자고요. 2.5님께서도 출석하러 왔습니다. 네, 잘 하셨어요. 오늘 조심하셔요. 아유, 네. 그렇게 또 글을 올려주셨네요. 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또 반겨주시니 저도 반갑습니다. INGLIS English 하루에 20분 집에서 원어민 선생님과 영어로 공부해. 업계 최초로 국제품질 ISO 9001을 획득한 잉글리쉬. 우리 아이 영어 자신감. 화상영어 잉글리쉬는 검증된 품질과 학습 효과로 국민 모두에게 영어 자신감을 드립니다. 문의전화 1688-0546, 1688-영어4U. 검색창에 ISO 화상영어를 검색해보세요. 대한민국 화상영어 자기야, 올 연말엔 어디로 놀러 갈까? 아, 난 계속 회사 나가야 돼. 연말정산해야지, 결산해야지, 법인세까지. 미리 교육받을 방법은 없을까? 더존 이러닝 있잖아. 더존 이러닝? 더존에서 이러닝 돼? 그럼 난 벌써 연말정산 과정 신청했지. 연말에 쏟아지는 재경 전문가들의 바쁜 업무들. 대한민국 기업 정보화를 선도하는 더존 IT그룹의 공식 교육기관 더존 이러닝에서 해결하세요. 검색창에 더존 이러닝을 검색하세요. 상담 전화는 02-890-5999, 02-890-5999. 이 끌림의 제목을 제가 진행할 동안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말씀드렸더니 벌써 올라왔네요. 땡김이라는 이것도 올라왔고요. 그리고 솔림, 네. JJ킴님께서 솔림이라는 표현도 주셨네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광감독님 반갑습니다. 솔림 출첵이요. 정하나님 밤 시간 잘 어울리네요. 한영애님의 조율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네, 잊지 않고 걸어두겠습니다. 만약 오늘 방송 도중에 나가지 않는다면은 내일이나 모레 혹은 이번 주에 나가지 않으면 제가 문희정 아나운서한테 신청곡 정립해서 보내드릴게요. 한울 아랍바, 네, 오랜만에 야근이라 끌림에도 출석합니다. 여자 목소리가 아니고 남자 목소리여서 당황하진 않으셨죠? 네, 문희정 아나운서 휴가 가서요. 제가 이번 주에 대신 진행을 합니다. 내추럴 파레트님도 오셨네요. 오늘 한쌤 많이 떨리시겠네요. 그러셨는데, 네, 한쌤. 안녕하세요. 한민경입니다. 네. 아이고. 떠나봐요. 떨리지 않으시죠? 아니, 네. 한 방에 있으니까 떨리네요. 그래요? 아니, 첫날, 월요일이었죠. 네. 끌림 방송할 때, 어떤 분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쌤을 조심하세요. 이런 글을 올리신 분이 계셔서, 아니, 이런 글을 왜 올리셨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뭐, 방송에서 제가 없을 때, 저에 대한 얘기를 문희정 아나운서 한쌤이 하셨나요? 뭐, 깊은 대화는 아니었지만 살짝 한 기억이 있네요. 그렇군요. 네, 제가 월요일에 민기쌤을 일방적으로. 네네. 좋아하는 컨셉이거든요. 네, 그러시군요. 네, 근데 왠지 살짝 까인 느낌이라 마음을 딴 데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럴 때 잠시 거론됐던 남자 1, 2, 3 중에 제 이름을 계세요. 누가 먼저 이렇게 꺼내셨나요? 제가 꺼냈더니 절대 손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군요. 제가 무슨 추노꾼도 아니고 노예 사냥을 할 것도 아닌데. 저희가 1번이었으면 2번과 3번은 누구였나요? 그게 이제 뭐 연출가님, 김일송 편집장님 이렇게 줄줄이 있는데 문희정 아나운서의 그 노예라고 비롯되는 사람들이었군요. 그렇죠. 저를 포함해서 불우하게 다 노예였어요.
그렇군요. 저는 방송에서 좀 말씀드렸지만 국민TV에 와서 이제 문희정 아나운서의 노예가 됐는데 제가 왜 노예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고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국민TV에서 문희정 아나운서의 노예로 살고 있긴 합니다. 근데 네. 뭐 이게 불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요. 같은 생활에서,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문희정 아나운서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지내면서 좀 많이 알게 되는 것도 있고, 솔직히 그 국민TV 오기 전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많아야 한두 번 정도 만났으니까, 그때는 잘 몰랐거든요.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서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정말 그 아름다운 선후배 관계? 물론 지금이 아름답지 않다라는 건 아니고요. 좀 더 현실적인 관계겠네요. 그렇죠. 이제 현실적인 면도 보이고, 되게 안쓰러울 때도 있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런 게 보일 때도 있어서 되게 좀 많이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요즘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휴가를 가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또 이렇게 제대로 도움이 돼주시니 문 아나운서가 사람들은 참 잘 거느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한쌤도 문희정 아나운서 옆에 계시잖아요. 노예는 아니라서. 근데 오늘 한쌤은 좀 약간 좀 어디선가 일을 많이 하고 오신 듯해요. 예. 지금 상담 끝나자마자 네네. 허겁지겁 와가지고 네. 오늘이 수요일인가 잠깐 까먹기까지 했었는데 그러셨구나. 네, 또 하루 종일 오늘 제대로 이렇게 못 먹고 있다가 갑자기 너구리 하나를 끓여 먹고 왔더니 되게 힘들더라고요. 아니 아까 속이 좀 불편하시다고. 네, 소화제 먹었어요. 예, 약 드시고 지금은 좀 괜찮으세요? 예, 또 금방 소화되겠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예. 참, 갑자기 좀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또. 이 방송 때문에 또 급하게 드신 게 아닐까 싶어서. 그런 그렇죠, 생각도, 뭐. 네. 근데 좀, 요즘에 좀 날이 좀 건조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겨울엔 제가 워낙 컨디션이 안 좋아서. 네. 전 여름이 더 좋아요. 훨씬. 저도 여름이 좋아요. 네. 저는 이상하게 추운 걸 못 견뎌요. 저도 딱 죽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추우면. 아직 겨울이 오지도 않았는데, 가을부터 이제 내복을 챙겨 입기 시작하는. 그쵸. 약간 히트텍 이런 거 찾아 입게 되고, 주변에서 친구들이 같이 다니기 싫어하는, 부끄러워하는, 왜냐면 무슨 뭐, 점퍼를 두꺼운 걸 입든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전 그래서, 추운 날은 딱질색입니다. 저도 겨울에 목욕탕 가면 참 민망해요. 옷이 다 안 들어가요. 옷장에. 옆칸까지 쓰는 사태가 벌어지고. 네. 주변에서 언제까지 벗을래? 에이, 설마요. 목욕탕 그 칸에 안 차. 저 한 7, 8개를 입으니까. 그래요? 예. 그 정도로 추위를 많이 타시는구나. 예. 그리고 한 9월부터 지금 난방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아니, 아까 방송 전에 우리 고양이 얘기 좀 했잖아요. 예. 고양이들은 잘 있나요? 예, 너무 잘 지내고 있죠. 요즘 또 날이 추워지니까. 네네. 얘네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좀 마당에서 놀고 그랬는데 주로 실내에만 있어서 더 짜증이 나는지 더 격렬하게 밤마다 움직여서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어젠 축구를 하더라고요. 축구를 해요? 공을 계속 굴리고 노는데 그 소리에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참고 계셨어요? 문을 닫았더니 또 열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들도 너무 건강히 잘 있고 그때 방송하고 나서 맞아요. 별별 특강 때 예, 고양이 관련 사이트나 뭐 카페에서 그래도 좀 많이 호응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거 꼭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방송에서 언제 한번 또 관련해서 얘기할 날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시간 꼭 마련해서 단순히 뭐 동물이다, 뭐 환경이다 이런 걸 떠나서 네네.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 환경이잖아요. 맞아요. 연결이 계속 돼 있죠. 예. 그리고 사실은 동물들을 보면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은 제 삶에 대한 투사예요. 삶에 대한 투사. 예. 그게 요즘같이 뭘 틀어도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보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은데 보게 되고 듣게 되는 상황이죠. 예. 그리고 그런 상황에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독립군 같은 느낌이 드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게 저는 이제 길냥이들 보면서 좀 그런 게 많이 투사가 되는 것 같아요. 생존은 하려고 정말 저렇게 쓰레기 같은 거 뒤지며 사는데 네네. 그래도 어쨌든 도도하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일말에 남은 나의 어떤 이 자존심 아닐까 그러면서
또 이 전 국민이 사실 나 혼자 살아가는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어디 의지할 데도 없고. 맞아요. 가족도 뭐 붕괴되고 있고, 친구 관계도 참 힘들고, 다 경쟁이고. 네네. 다 어떤 독고 노인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세상도 날 도와주지 않는 느낌이면, 매일매일이 진짜 이 길냥이 같은 마음으로 쓰레기 뒤지고 전전긍긍하고 사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식으로 투사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날이 좀 추워져서 더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게 아닌가. 정말 썰렁해지죠. 얘네들이 맑은 물고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까지 얼어버리니까 왠지 막 세상이 다 얼어버린 것 같고. 그러니까요. 약간 그 계절이 주는 느낌이 좀 많이 달라요. 겨울이 또 많이 쓸쓸한 느낌도 주고. 저는 출근할 때 그 지하철을 이용해서 이제 회사에 오는데 지하철에서 이제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은 출근하면서 뭘 느꼈냐면 사람들이 입은 옷이 굉장히 다 어둡다. 뭔가 좀 이렇게 고요하고 어둡고 침울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굉장히 저도 거기에 이제 투사가 돼서 나도 똑같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렇죠. 겨울이고 요즘 뭐 연말이니까 더 마음들이 힘드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올 연말은 작년과는 또 분위기가 많이 다르고 뭔가 좀 신나고 희망차고 밝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제일 희망찼던 건 작년 12월 초였겠죠. 그 이후부터 뭐 이 내리막으로 와서 그러니까요. 정말. 참. 근데 그때 바닥을 보니까 네네. 이제 뭐 다시 뭔가를 천천히 가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또 그 내년에 우리 조합원들이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다른 분들이 내년에 또 어떻게 살아갈까 분명히 이제 고민하는 시점이시라. 맞아요. 또 마음도 힘들고.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할 때 주로 하는 방식으로 이제 내년, 그러니까 올해의 카드라는 걸 보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내년에 몇 년도인데 그때 이제 나한테만 속하는, 나한테만 맞는 그 해의 카드라는 게 있는데, 네네. 그거를 통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내년에 어떤 부분을 잘 고민하면서 갈까. 그 부분을 이제 지금 한 3주째 맞아요.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일단 우리 정승조 아나운서께서 그 생일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생일이요. 3월 31일입니다. 3하고 31일이요? 네네. 그러면 3월 31일을 다 더하면 숫자가 7이죠. 뭐가 나오죠? 7이죠. 네네. 7에다가 2014년을 또 더해보세요. 2014를. 7에다가 2014를 더하면 2021이네요. 2021이요? 네, 잠깐만. 2014년이라고 했었죠? 2013년? 그러니까 2014년을 2 더하기 1 더하기 4로 제가 숫자에 좀 약한데. 한 자리 숫자로. 1 더하기 4 더하기 7. 그러면은 5, 7, 14네요? 네. 14, 내년 14고, 네. 올해가 13이셨네요. 네, 그래요? 예, 맞아요. 예, 그렇게 되네요. 13이시고 내년이 14. 네.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 지난 시간에 14, 이 템퍼런스에 대해서 얘기를 처음에 들었었는데 14가 절제거든요. 절제. 예. 또 밸런스를 맞추는 때세요. 그래요? 예. 그런데 올해가 되게 재밌으세요. 올해요? 예. 13이 데스거든요. 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에요. 그래요? 예. 좀 뭔가 의미심장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과거에 살았던 나의 삶이 끝난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겠네요. 좋고 나쁘건 아니고요. 숙명적으로 이제 내 모습대로 살아야겠구나라는 게 본질적인 모습으로 다가가는 거거든요. 이 데스가 오면 네네. 되게 크게 자기 일이나 분야 또는 인간관계 이런 게 변화가 상당히 많이 크게 와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과거 이렇게 이 시간을 지나고 나서 나중을 회상할 때 이 시기가 상당히 큰 전환점이었구나. 또는 이 시기에 이렇게 큰 변화가 지금의 어떤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거를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런 시기군요. 예. 13일 때 결혼하면 되게 좋은데. 아직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해보니까 일단은 국민TV에 왔다는 것 자체가 제 삶에 있어서는 큰 결심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불교방송에서
누리던 것들을 이제 다 포기하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쁘게 표현하면 포기고 좋게 표현하면 어찌됐든 나는 또 새로운 삶을 찾아서 가겠다라는 의미니까 왜냐하면 불교 방송에서 아나운서 생활을 하게 되면 거기서 누리는 기득권들이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나운서 일만 하면 되는 것이었고 또 지상파 아나운서라는 타이틀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주는 어떤 의미도 있을 것이고 내 자존심도 있고 자부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국민 TV에 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또 의미가 있는 맞는 것 같아요. 또 그걸로 인해서 또 인간관계던 맞아요. 만나는 사람들도 너무나 다양해졌고 스펙트럼이 양질이 달라지죠. 네, 스펙트럼이 워낙 넓어졌으니까 지금 이렇게 한 쌤을 국민 TV가 아니었으면 만날 수가 없었겠죠. 제가 불교 방송을 할 일은 아마 절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불교 방송에 있을 때는 스님들을 많이 친견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스님들을 많이 뵀었고 그리고 혼자 방송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소통은 거의 많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 데스라고 하는 카드 이름이 있어요. 13은. 네. 그래서 데스는 뭐 영어 그대로 네이밍으로 가자면 뭐 죽음인데 무엇이 죽었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포기를 했다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네네. 사실 저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어느새부터 나 그걸 포기했어라고 하지 않고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길인 거죠. 예, 포기를 한 적은 우리는 단 한 번도 없고 네네. 다른 걸 선택했을 뿐이에요. 다른 걸 선택하지 않았던 거죠. 포기라는 거하고는 의미가 많이 다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원래 나한테 있었던 건데 내가 예. 선택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 찾아가는 동안에 자기의 잠재력이라든지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집중해서 잘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데스라고 하는 카드가 그 해에 들어오거나 네네. 또 데스랑 또 동전의 양면성 같이 잡혀 있는 게 바로 4번이에요. 4번? 예. 왜냐하면 13은 1 더하기 3이거든요. 네. 그래서 4랑 13은 같은 의미였는데 안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넥스트를 준비해야 되는 게 또 4예요. 그리고 그 안정적인 어떤 기반을 찾아가는 거 이게 하면서 네네. 결국 나의 어떤 현실적인 것을 찾아가는 것과 죽는다라는 게 함께 있다라는 건 그건 지금 내가 선택한 길이 또 현실이고 네. 그걸 또 구체화하고 체계화하는 게 되게 중요한 길이고 어찌됐든 과거에서 또 내가 선택하지 못한 거는 또 두고 가야 되는 거고 왜 그 4번이라고 하는 카드의 이름은 엠퍼러라고 해서 황제예요. 네. 근데 이 엠퍼러는 사실은 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왕이 된 자가 아니고요. 엄청난 뭐랄까 자기 노력? 쿠데타? 네? 어떤 거요? 혁명을 통해서 혁명? 예,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을 의미를 해요. 맞아요. 그렇겠네요. 조금 좌불안석인 건 있어요. 불안불안하네요. 예, 왜냐하면 또 누가 날 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 힘을 가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새로운 왕이 생기는 건 하나의 어떤 죽음과 맞붙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이상하게 새로운 시작이면서 불안한 시작이기도 하면서 또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 과거가 아주 장황리에 딱 끝나는 걸 의미를 해요. 그렇군요. 올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올해 그래서 이것들이 다 큰 양질 변화가 일어나면 네. 내년이 바로 이제 템퍼런스인데 지난 시간인가 첫 번째 시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밸런스가 되게 중요해진 상황이죠. 길은 들었는데 아직도 과거의 습성, 관성이 붙어있기 때문에 과거의 나와 앞으로 본질적으로 다가오는 내 모습을 잘 조율하시는 게 되게 필요하신 상황에 처하시게 돼요. 이럴 때는 밸런스를 맞추는 게 힘이 제일 들어요. 한쪽으로 뛰는 것보다. 그런 것 같아요. 나를 변화시킨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나를 기존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나로 만드는 거니까. 그렇죠.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사실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많이 배우고 익히시는데 네. 포커싱을 두시는 게 이제 템퍼런스의 제일 좋은 조율 방법이시죠. 국민TV에서 열심히 방송하면서 배우면 되겠군요. 대신 쓸데없는 거에 신경 안 쓰시면 되겠죠. 쓸데없는 것들. 예. 그래서 이 올해의 카드를 보는 이유는 네. 그 해에 쓸데없는 고민을 하지 말자예요. 정말 그게 필요한 게 왜냐면 쓸데없는 고민으로 인해서 내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들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닌데 계속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게 한 7, 80%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상담 오시는 분들을 상담을 하면 결국에 이 고민은 쓸데없는 고민입니다가 결론이에요. 맞아요. 불안한데
근데 어떻게 해결은 안 되고 계속 머릿속에서 맴도는 오늘 오프닝에서도 약간 좀 그런 말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그래서 상담 오신 분들한테 그게 고민이 아니고 이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럼 오히려 훨씬 더 편안해지시겠네요. 많이 수긍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감정적으로 막 소모가 됐던 자신의 에너지를 세이브할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치가 생기죠. 정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마음가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정말 그 한 생각을 달리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 생각을 달리하지 못해서 내가 계속 거기에 이제 묶여 있기 때문에 자꾸만 부정적이면 부정적으로 계속 생각이 머물게 되고 정말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그걸 어떤 식으로 이렇게 투사를 하면 좋으냐면요. 네네. 내 머릿속에 나를 괴롭히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뭐냐면요. 내가 아는 나예요. 내가 아는 나. 그 또 다른 사람은요. 남들이 날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미리 짐작하는 나예요. 남들이 날 이렇게 생각할 것이야. 나의 모습은 이런 것일 것이야. 이런 라고 거. 본다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거예요. 둘 다 나인데 네. 이 두 개가 이 간격이 벌어지면요. 사이코가 돼요. 무서운데요? 왜냐하면 이 간격이 벌어지면 벌수록 남들이 날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나는 사실은 실제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남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것도 우리는 모르는데 네네. 우린 그렇게 이미 생각하는 나가 있잖아요. 쟤네들이 나를 비웃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나와 네. 나는 비웃음을 당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나. 얘네 둘이 싸우면 네네. 뭐 답이 없어져요. 정말 그렇겠네요. 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럼 가가지고 너씨 나 비웃었어? 뭐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말리는 나가 있고 네네. 너무 궁금한 나가 또 싸울 거고. 네네. 그래서 저쪽에서 진짜 나한테 와서 야 너 뭐 우스워라고 말하기 전에 미리 미루어 짐작해서 그 나를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비웃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뭐 이렇게 재밌는 일이 있나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그걸 모두 나라고 포커싱을 하기 시작하면 점점 나다운 본질적인 나와 되게 멀어지거든요. 정말 어릴 때는 그런 생각조차 없었는데 그렇죠. 성장하면서 나이 들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커지잖아요. 그 착각에 빠지는 건데 그런 나가 있으면 되게 사회생활을 잘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읽을 수 있고 그런 걸 내가 잘 조작? 매니플레이 탓이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뭐 처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진짜 좋은 처세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솔직하게 까고 물어보든지 맞아요. 대답을 듣든지. 맞아요. 너 나 째려봤어? 그래서 아니. 그럼 아니야? 그럼 가면 되는 건데. 아님 말고죠. 네, 근데 꼭 술 먹다가 옆자리한테 너 나 지금 지금 깐 거야? 뭐 이렇게 보게 되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정말 째려봤는지 안 째려봤는지. 째려봤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거에 아주 민감한 나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한 해를 또 보내시면서 이 올해 카드라는 건 그러한 나 때문에 이 혼란스럽거나 착각하거나 또는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게 돌아가는데 나 살공리 해야 되는데 이런 비현실적인 정답을 또 쫓아가신다거나 네. 이러시지 마시고 네. 가장 내면에서 필요로 하는 고민만 하시면서 어차피 이 세상 전반적으로 힘든데 뭐 하나가 변하려면 아주 길고 지루한 싸움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우리가 맥을 놓치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거 하나 작은 발걸음에 불 붙이듯이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이 올해 카드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내년에 이제 정승주 아나운서도 밸런스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화두라고 생각하시고 네. 어떤 식으로 생각을 내가 해봐야겠어요. 힘 조절을 하고 밸런스를 맞추고 여기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배우고 조율할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네. 그 외의 꿈은 뭐 적금을 들어야 하나? 뭐 결혼을 해야 되나? 나 뭐 해야 이런 고민 빼고 네. 그것만 집중하셔도 1년 잘 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한쌤께서 저를 이제 빗대서 이렇게 말씀은 해주셨지만 지금 해주신 말씀들이 우리 끌림이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그 상담하실 때 이런 전체적인 말씀을 계속 이렇게 전제하에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 올해를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올해를 돌아보면서 내년을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생각이 많이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한쌤 얘기 듣고, 아,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내가 오래 했던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들을 좀 긍정적으로 바꾸자.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네. 근데, 문화나랑 이렇게 할 때랑 다르게 정승주 아나운서 참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제가 뭐 농담을 못 치겠네요. 뭔가 이게 잘 자라고 있는 새싹을 망가뜨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부정적, 긍정적인 그런 건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아니군요. 예, 저는 좋고 나쁘고 부정적이고 긍정적이고 그런 단어들을 일제히 싫어해요. 저는 그냥 내가 좋고 나쁜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네. 좋다라는 게 힘든 상황도 우리가 좋을 수 있거든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왜 PC방에서 밤새고 하는 거 보면 미친 짓 같고 힘들어 보이는데 저걸 왜지 않아요?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막 열렬히 연애하고 막 이러는 것도 사실은 온통 돈과 에너지와 시간을 쓰는 게 자기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힘 빠지는 건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아서 한다, 뭐 뻗쳐서 한다, 자기가 신나서 한다.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갈 때 그게 강해지는 거지. 저게 답일 거야라고 해서 가는 순간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나쁜 행동이 내가 좋아서 계속 하는 거야. 예.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사람에게 그게 결코 좋은 일은 아닐 수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데도 계속 좋다면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정도. 우리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좋아하는 걸 해요. 우리가 좋은 때는 다 만족할 때 사실 좋아요. 그렇죠. 예. 근데 뭐 물론 PC방에서 게임하는 게 나만 만족하느냐, 뭐 사회에서 날 인정하느냐, 뭐 요즘 뭐 중독이다 뭐 이런 거를 뭐 한다고 하는데 네네. 게임 속 안에서는 열광합니다. 거기에도 나의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좋다 나쁘다를 이미 벌써 판별하시다는 거죠. 아, 그렇게 구분을 하지 말자. 예, 맞아요. 사회에서 좋다 나쁘다도 정답 없거든요. 맞아요. 지금이 돌아가는 세상이 옛날엔 기준이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무슨 말만 하면 빨갱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좋은지 나쁜지 우리 지금 판별력이 그건 언제나 움직일 수 있는 거고 또 늘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을 두기 시작하면 쓸데없는 감정 소모를 많이 하게 돼요. 아, 그 점도 좀 유념을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가도 거기엔 또 흑백 논리가 있을 수 있는데 애시당초 거기에서부터 유연해지자라는 거죠. 아, 그렇게 유연해지는 게 정말 되고 싶은 부분인데 왜 그렇게 힘들어질까요?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이유가 딱 하나요. 뭔가요? 여기에 집중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 지금? 예, 이 순간에 여기에 내가 있다라는 걸 현존하고 있는 걸 느끼지 못할 때 되게 힘들어져요. 그 12월이 되면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전 크리스마스 때면은 그 폴 오스터의 그 단편 소설 중에 네. 뭐더라? 이게 나이가 돼가지고 우리 끌림이들 아시면 좀 올려주세요. 오기렌의 이야기인가? 그래서 네네. 이 단편이 스모크라고 하는 영화도 만들어진 이 배경이 된 영화인데 네. 그 오기렌이라는 그냥 그 상점에 있는 사람이 카메라로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찍은 사진을 이 포로스터 여기서 나오는 화자 작가한테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 안에 또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그 매일 그 시간에 같은 시간에 이거를 찍었다라는 게 같은 사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화자도 그냥 천천히 읽다가 그냥 보다가 미세하게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는 사진을 1년 365일을 찍었으니까 몇 년을. 정말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시간에 집중했던 이 사람이 보고 있었던 것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하나도 변화하는 것 같지 않지만 사실은 아주 미세하게 극명하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아, 흥미진진하네요. 예. 그런 거랑 똑같은 것처럼 제가 올해 되게 참 좋은 책이다라고 생각했었던 책 중에 조합원 분들한테도 권하고 싶은 게 오후 3시의 나라는 책이에요. 오후 3시의 나. 예. 아마 여기 이 검색 잘하시는 분들이 분명 검색해서 올려주실 텐데 일본 작가예요. 네. 근데 그 책을 딱 봤을 때 참 놀라웠던 게 이 작가가 365일 오후 3시에 자기가 겪었던 일을 기록한 책이에요. 되게 쓸데없는 내용도 많아요. 뭐 우동을 먹었다. 뭐 어디서 뭐 미팅을 하는데 뭐 기다리고 있다.
어디 세탁소를 들렸다. 이건 읽어봤자마나 한 얘기인데 중요한 건 오후 3시에 그 사람이 뭐 했는지 현존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현존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변화를 인식하기가 힘들어요. 분명히 뭔가가 변화했는데 놓치게 되면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라고 하는 피해 망상에 가까운 요구불만에 쌓이게 되거든요. 맞아요. 우리는 미하게 변화가 없고 뭔가 달라지고 있는데 그걸 느끼려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숨쉬고 있는 거 뭔가 기록하든 또는 존재하고 있는 거를 인식해주는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건 그 일을 하건 스스로를 기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 정말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현존한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뭔가 현존한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그리고 뭔가를 비교를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나를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남과 이렇게 비교를 하기 때문에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분명히 나는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분명히 달라졌고 많이 성장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반대로 우리가 도태하고 있는 것도 못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그거 쭉쭉 미끄러듯이 도태할 수도 있고 개미같이 앞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네네. 우리가 달라지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알 때 안심이 되고 그게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내 마음에 안 들 때일수록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 분노하는 거, 이 억울한 감정, 이 힘든 거, 이 고통을 일일이 알아리 박듯이 그 감정과 오감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기를 제일 좋은 방법이라 하고 다이어리 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순간에 날 기억할 수 있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어야지 나중에 돌아봤을 때 나 뭐 했나 보다는 그 기록을 통해서 내가 그때 살아있었구나. 요즘 응답하라 1994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거기 기억이 가 있거든요. 맞아요. 전 솔직히 그때 아무 기억이 없어요. 전 그 당시에 나오는 노래들도 하나도 몰라요.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었는 걸 잊어버린 거죠. 그때보다 그래 삐삐했었어. 지금 스마트폰을 쓰는데. 맞아요. 그리고 그 차이를 순식간에 넘어와 버리거든요. 거기에 답답함. 지금 삐삐 쓰라고 그러면 미치겠죠? 그럼요. 네, 이렇게 많이 변질되었는데 인간이. 그 당시에 느꼈던 음악이나 그런 소리 들으면 이제 그 시대로 가는 이유도 그때는 내가 느꼈던 오감이 열려 있었는데 닫혀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 무언가 우리도 되살리고 기억하고 싶어 하는데 그 장치들을 모르니까. 계속 그러니까 열어놓고 소통을 해야 되는 거네요. 예. 이렇게 대화하듯이 네. 그 당시의 기억과도 계속 연결이 되길 바라면서 계속 끊임없이 계속 말이죠. 예, 그래야 내가 계속 살아있었구나를 알거든요. 무언가 나도 기여하고 있고 일조하고 있고 또는 좋은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도 반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앞에서 난리치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너무 괴로운 사람들의 모든 문제들은 거의 순간 기억자들이에요. 메멘토 같은 인간들을 보면서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너 어제 한 말 또 까먹었어? 그래봤자 소용없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런 대상들이나 그런 정책들이나 사회 시스템을 보면서 답답하다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비슷해져 갈 수 있거든요. 쟤네도 저러는데 나라고 이렇게 가시지 말고. 근데 그거 생각하면 정말 끔찍해요. 그렇죠. 내가 비슷해지고 닮아지는 게 너무 끔찍한 일이죠, 정말. 근데 우리가 어제 어땠는지 잊어버리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오늘 왜 내가 화를 냈지가 되는 거죠. 어제 내가 분명 화냈는데? 뭐 때문인지? 오늘 상황이 달라지면 그 분노가 사라진다라는 거. 그거는 제대로 된 분노가 아니겠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맨날 냄비니 이런 소리 듣는데 기록하면서 살고 그렇게 현존하는 힘을 가지려면 쓸데없는 고민들을 버려버려야 나한테 최고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중요한 말씀 콕 집어서 해주셨어요. 이렇게 정답같이 말하니까 정말 부담스럽네요. 소녀님께서 3시에 나 이거 올려주셨네요. 아사오 하루밍 지음 해가지고 이 책 맞죠? 네. 가격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보리문디님께서 상대방이 뭐라고 시비를 걸어와도 그 싸움에 휘말리지 않으면 상대방은 스스로 지쳐버립니다. 예, 그래서 요즘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요. 빌미를 자꾸 주시면 안 돼요. 상대방이 침 뱉으면요. 침 뱉다가 내 얼굴에 붓거든요. 맞아요. 그냥 뱉은 얼굴에 맞는 대로 계속 코너로 몰고 가셔야지. 한국 보니까 싸움을 못해. 너무 사람들이 착해요. 이 쌈질을 해봤어야 코너로 몰아가서 이제 딱 이 하는 걸 하는데 네. 저쪽에서 쌍욕을 하던 빈말을 하던 억지를 쓰건 침을 뱉건 손가락질을 하건 하나만 보세요. 걔 약점만. 그것만 계속 보고 들어가면 코너에 한 방이 나오거든요. 네. 그때까지 엉망진창이 돼도 빌미는 주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감정 싸움에서 내가 감정을 표출하게 되면 이제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냉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말이죠. 한 곳만 보세요. 저 자식 목을 잡겠다. 저 명치를 내가 치겠다. 그 하나만 보세요. 내 키에 가장 센 펀치가 나올 수 있는 위치가 어딘지를 보시고요. 네. 키마다 또 다르잖아요. 네네. 저기만 조진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치고 들어가야 돼요. 나를 때리더라도. 얼굴을 때려도 난 배만 때린다. 난 배만 때린다. 이러고 가야 어떻게든 한 방이 나오는데 어이씨 얼굴 쳤어? 기분 나쁘게 이러면은 말린다라는 거죠. 분산이 되겠네요. 예. 정말. 근데 이 저질로 싸우는 애들이 그런 걸 잘해요. 왜 막 이러면서 약 걸리고 뭐 이런 걸 왜 좀 이 싸워본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싸워본 이 분들이 진보 쪽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또 이런 말씀까지. 국민TV가 천년도시 전주로 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전라북도 조합원 한마당 행사가 돌아오는 토요일인 12월 7일 낮 3시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번지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진수당 가인홀에서 열립니다. 정승조 아나운서의 사회로 역사의 혼을 부르는 가수 손병희의 콘서트와 전 통일부 장관인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과 함께하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공개방송, 최동석 조상훈의 왜 협동조합인가 공개 특강으로 꾸밉니다. 12월 7일 토요일 낮 3시 전북 전주시에 있는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진수당 가인홀. 공정언론의 희망을 품은 모든 조합원과 시민의 열띤 참여를 기대합니다. 네, 전북지역 조합원 한마당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많이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알리고 그리고 전북지역 조합원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이 전북지역 조합원이 아니어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래도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는 당일날 10시에 버스를 타고 이제 전주로 출발을 합니다. 버스에서 많은 분들 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한소리님께서 어라 11시네 하셨는데 11시 11분이군요. 11분 5초를 막 지났습니다. 이 낭만, 끌림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 중간에 이제 2부를 알리는 시그널이 없으니까 또 이렇게 광고를 들으시고 시간을 또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리문디님께서 올려주신 글에 대해서 연희동 한쌤께서 또 이렇게 답글을 달아주셨네요. 편두통이 요즘 심하시다라고. 네네. 근데 편두통은 정말 병원 가도 딱히 약도 처방도 뭐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편두통, 사실은 저는 두통을 알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두통, 위통, 생리통 이런 게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그것만 없다고 그래도 다 부럽다고 하는데. 정말 부러워요. 두통이 전에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좀 두통을 앓는다 이러면 좀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저 두통 막 영화 같은 데서 잘 괜찮아. 두통 이러면 나도 저런 거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어느 날 진짜 머리가 뽀개질 것 같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두통이구나. 와, 이게 두통이구나. 근데 머리띠 빼니까 금방 낫더라고요. 머리 사이즈 안 맞는 머리띠를 하고 있다가 예.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이 목 뒷부분이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좀 통증이 오는. 그 뒤통수가. 네, 그 목 뒷부분에서. 그래서 늘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커피를 자주 마시니까 커피를 안 마셔서 그런가? 그래서 너무 아파서 잠이 오지 않고 해서 약 먹고 자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꼭 유독 정기적으로 그렇게 증세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두통 잘 모르는데 이제 이 통증 클리닉에서 제가 일을 했었기 때문에 편두통 환자분도 상담을 많이 했었는데 대부분 이런 분들이 뭐 신경을 많이 쓰면 아파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신경 우리가 안 쓰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신경 쓸 일이 뭐 맨날 일어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통을 좀 완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아픈 건 맞으신데요. 신경을 쓰면 머리가 아픈 게 아니고요. 사실은 위가 많이 아파요. 아, 위가? 예. 우리가 이 횡격막이라고 있잖아요. 신경을 쓰면 자연히 호흡이 위축이 돼요. 신경을 쓸 때, 이러고 가슴을 활짝 펴고 신경 쓴 사람들은 없어요. 없죠. 신경 쓴다라고 할 때 자세가 일단 위축이 되고 어깨가 있죠. 움츠려지고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어디를 누르겠어요? 대장을 누르고 위를 누르고 등은 이렇게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일단 자세가 누르는 자세네요. 자세가 여기서 신경을 쓰면 또 호흡이 복식호흡이 되지 않겠죠? 맞아요. 신경이 쓰이는구나. 뭐 이런 사람은 없어요. 참 이게 신경이 많이 쓰이네 하면서 편안한 얼굴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호흡이 얕아지고 횡격막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일단 혈액순환도 더뎌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 이제 속이 전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게 눌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심호흡만 계속해서 일정한 시간에 해주셔도 많이 풀리는 문제고 신경을 많이 쓰는 일에 노출이 되시는 그 직업이나 그런 예민하신 분들은 워낙에 이게 습관적으로 움츠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아까 뭐 병원에 갔더니 음악 듣거나 이게 릴렉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병원에 이따위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게 누군 책 보거나 음악 듣거나 산에 올라가고 싶지 않습니까? 다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리고 뭐 나 상사가 나한테 지랄하는데 나 좀 산에 좀 가야겠네 뭐 이런 생각 드나요? 시간도 안 나고 병원에 가면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는 자기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그 자리에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시고 심호흡을 하시고 이런 분은 워낙 위 소화 기능이 좀 떨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식전에 레몬즙 같은 걸 꼭 한 스푼을 꼭 드세요. 그러면 위산이 분비가 잘 되시고 일단 이런 분들은 신경 좀 쓸 일이 있다 그러면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주로 많이 드셔야 되세요. 그래서 과한 과식 같은 거 안 하셔야 되시고요. 이게 도미노식으로 무너져요. 일단 소화기능이 깨지면 대장에서 독소가 나가고 그러면 이제 모든 혈액순환에 독을 싣고 움직이기 때문에 근육이 약화되면 그때부터 막 허리도 아프고 갑자기 원래 뭐 안 좋았던 뭐 허리가 삐끗한다든지 목이 삐끗한다든지 연쇄적으로 오는 거거든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정말 도미노로 이렇게 연쇄적으로 온다는 걸 저는 요즘 많이 느끼거든요. 예전에 한창 운동을 했을 때와 지금 운동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식습관 자체가 불규칙적이고 그리고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뭔가 급하게 먹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순간에 병원에 갔는데 일을 좀 줄이시고 자기 시간을 가지고 뭐 이렇게 산책을 하시고 운동하시라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렇겠네요. 그럼 그 진단서 딱 가가지고 김 PD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좀 쉬어야 되고 산책도 정기적으로 해야 되고 이게 되진 않는다라는 거죠. 어차피 이 리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자기한테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가장 핵심적인 진단을 내린다면 그 부분을 빨리 풀어주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나부터 한번 돌아봐야겠네요. 예. 사실 환경이 문제가 있지만 환경에 우리가 적응하고 있는 게 아니고 환경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나빠지고 있는 건데 환경을 바꾸긴 되게 쉽지가 않으니까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다른 임시 방편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갑자기 직장 때려치실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 본인의 지금 약화되어 있는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빨리. 그래서 사실은 진단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머리가 아픈데 얘 편두통입니다. 누가 모르나? 그걸 들으러 간 건 아니잖아요. 왜 편두통이 왔을까요? 다 잘 몰라요. 그러니까요. 근데 대부분, 많은 부분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기 계통이 나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런 분들은요, 식후에 과일 드시지 마세요. 제일 부담돼요. 식후에? 예. 차라리 식후에 이렇게 달달한 거 조금 드시는 건, 이렇게 초콜릿 같은 거 드시는 건 소화에 도움이 되시는데, 식후에 과일 같은 걸 드시거나, 물을 많이 드시거나, 아까 뭐, 커피를 드신다거나 하시면 훨씬 더 위계통이 나빠지시죠. 이럴 때는 그렇군요. 위를 잡아주시거나,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좀 이 흉곽을 많이 열 수 있는 이렇게 등을 피는 그런 스트레칭을 받으시는 게 이런 상황에서 운동하면 다쳐요. 그러니까 정말 내 몸에 대해서 내가 잘 알아야 되겠어요. 예, 근데 잘 알려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단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이겠죠. 뭘 좀 아시네요. 예, 저 같아도 아유 뭐 비싼 부적을 팔지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러지는 않겠죠. 되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막 그래요. 정말 모든 게 돈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말이죠. 어쩔 수는 없지만은 허수님께서 7번 해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이게 뭔가요? 7번이요? 네. 내년이 7번이시다. 네네. 이 7번이 오늘 얘기 드린 데스하고 좀 비슷해요. 그런가요? 예. 만약에 정승주 아나운서께서 올해 결혼을 못 하시자면, 네. 이 7이 해당되는 숫자가 또 16이거든요. 16? 1 더하기 6은 7이에요. 맞아요. 7은 전차라고 하는 마차를 탄 장군이거든요. 체리엇. 네. 근데 16은 타워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또 하나의 양면처럼 나와 있는 건데, 재밌는 건 데스와 비슷하게 16이나 7이 비슷한 또 시작을 의미를 해요. 시작을 의미하는구나.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뭔가 연애를 하시면 3년 후에 또는 2년 후에는 결혼하실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렇군요. 보통 출가님 가출이라고 하거든요. 7은 추진을 의미하고 앞으로 향하는 걸 의미를 하고 그리고 시작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럭키세븐에서 뭐 행운이다 뭐 그런 거보다는 마차를 타고 차를 타면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차를 타면 일단은 마차를 타면 말을 그쵸. 가게끔 만들어야 되죠. 우린 마차를 타고 왜 차를 탈까요? 이동하기 위해서 편하게 이동하기 위해서죠. 출발하기 위해서. 예. 일단 네, 두 다리로 보행하면서 출발 그러면 조금 어색합니다. 뭘 출발이에요. 근데 차를 타고 말을 타고 자, 이리 하거나 뭐 시동을 탁 키면 출발이라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무엇을 탄 거를 의미한다라는 건 기동력을 갖췄다라는 거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실 문이 열렸을 때 앞에 어떤 게 펼쳐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전에 문이 열리기 전에 내가 뭘 준비했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정말. 예. 아무것도 준비 상태 없이 그냥 출발하면 문이 열리면 의미가 없겠죠. 상담할 때 이런 거예요. 내년에 남자 만난다고 했는데, 작년에 만난다고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얼굴을 보고 말하세요. 거울을 좀 보셨으면. 아니, 뭐, 밖에라도 기어 나가야 남자를 만나죠. 근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작년에 남자 만난다고 그랬는데 다 틀렸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변화가 생기기 위해서는 좀 흔들어 놔야 되는데 그쵸. 아무것도 흔들어 놓지 않고 그냥 변하기만 바라는 거는 변하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악이죠. 즉 작년에 어떠한 것을 준비했는지에 따라서 네.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걸 의미하고 하지만 또 산뜻하게 출발하는 기분이니까 네. 신입이고 처음이고 루키 뭔가 새로 시작한다라는 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만 긴장할 필요가 없고 스무스하게 이 길을 한번 가보자. 왜냐면 작년에 크게 준비한 게 없어도 또는 준비했어도 일단 나서는 거에는 두려움이나 주저함은 갖지 않으셔도 되세요. 그럼 조심해야 될 건 뭐예요? 사고죠. 사고. 예. 너무 세게 달린다든지, 너무 뭐 추진력을 갖고 움직인다든지, 네네. 너무 빨리 판단을 내린다든지 하지 마시고 계속 이 과거, 특히 작년에 내가 어떠한 그 결과물을 가졌고, 어떠한 문제가 있었고를 계속 탐험해가면서 내년도 바라보셔야 되는 게 이 7번의 해고, 양면이긴 하지만 16번 타워는 성경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그 바벨탑. 네. 사람들이 하늘의 끝까지 닿을 수 있다라는 이기심 때문에 네. 쌓은 바벨탑이 있는데 네. 바로 그 바벨탑이 깨지는 순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결국 공든탑이 무너지라고 좀 비슷한데 그게 아니고 쌓은 게 끝났으니까 다시 시작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스하고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그러네요. 묘하게 예. 좀. 데스는 새로 태어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과거에 내가 죽고 네. 새로운 진짜 본질적인 나가 나와요. 같은 나이지만 진짜 나. 그러니까 과거의 나는 내 부모님이란 환경, 뭐 학교 다닌 과정, 내가 쌓아왔던 이게 답이라고 생각한 정해진 길을 온 거라면 이제부터 나의 선택에 의해서 가는 내 본질적으로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왜 우리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거 보면은 거기서 이 아프락사스라는 알을 깨고 나온다는 의미하고 되게 일맥상통하는데 네. 타워는 그동안 쌓았던 것들을 이제 한 단계 깨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걸 쌓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의 커리어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7번이나 16번이 나올 때는 새로운 이동을 한다든지 이사를 한다든지 또는 이직을 한다든지 또 승진을 한다든지 근데 다 출발이에요. 근데 이 출발은 좀 무서운 거예요. 새로운 전쟁터에 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또 적응을 해야 할 것이고. 그렇죠. 뭐 어떤 변화가 생길지도 모르니까 예. 불안하기도 하고. 대신 그만큼 내가 쌓았던 것만 믿고 다시 처음부터 해도 약하거나 내가 나약해지거나 또는 무슨 약점을 갖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이지만 자신감 있게 출발하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너무 또 이렇게 불안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새로운 변화에 우리는 늘 적응해 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순간을 진짜 이번이 변화가 처음은 아닐 거란 말이죠. 왜 시험 볼 때도 늘 시험을 보는 경험을 했듯이 물론 떨리는 건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지금 불교방송국에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와서 노선이 달라지긴 했지만 네. 여기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 좋은 포지션에 생기셨어요. 네, 아나운서라는 입지를 탁 잡으셨는데 네. 갑자기 몇 년 후에 너 새로 저기 가서 바닥부터 시작해라고 할 때 긍정적일 수만은 없어요. 아, 그건 그래요. 예. 이건 떨어진 느낌이거든요. 새로 시작하는 거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만 네. 뭔가 떨어진 느낌, 강등된 느낌, 뭔가 좀 바닥부터 다시 해야 되는 느낌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지만 남들보다 또는 그동안 내가 쌓아오면 올려간 시간이 오랫동안 걸렸다면 이거보다 훨씬 빨리 다시 정상에 올라갈 수 있고 자기 자리나 중심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걸 믿고 가시라는 거죠. 나는 왜냐면 돌아왔지만 지금 다시 시작이지만 내가 쌓아온 자신감, 해왔던 경험치를 다시 한번 제대로 발휘해볼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기를 거치지 않으면 계속 오만해지고 자만해지고 발전, 변화할 수가 없겠죠. 그냥 나는 그런 걸 모르는데 주변 혹은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나를 계속 그렇게 돌아보게 만들거나 겸손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때는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한번 바닥에 갔다가 다시 튀어오른다. 그래서 네. 이런 걸 용수철법 직진이라고 해요. 쌤이 이제 정하신, 예. 명명하신 건가요? 네. 용수철이 그렇게 유연하고 크게 도약을 할 수 있는 건 뒤로 네. 간 적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코일이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하면서 이게 유연성이 생기는 거예요. 네네. 즉 이렇게 직진만 하가는 꺾이거나 문제가 생기면 크게 되돌아올 수가 없는데 네네. 이렇게 완축작용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를 하면서 우리는 유연성을 얻으라는 가장 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황은 어쩌면 과거보다는 나빠질 수도 있고 네. 또는 너무 새롭다 못해 내가 모든 걸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자괴감도 생길 수 있지만 시작이라는 점에 있어서 똑같지만 사실은 과거의 나에 비해서 나는 상당히 발전하고 성숙했다라는 걸 믿고 더 빨리 그리고 더 정확하게 더 제대로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저 오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저한테는 굉장히 내가 돌아봐야 될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뭘 놓치고 있는지를 계속 이제 뒤통수를 탁탁 치면서. 근데 문화나라 할 때는 상당히 좀 느낌이 저도 다르긴 하네요. 아니 근데 우리 이제 글 올려주시는 끌림이들이 반응이 네. 한쌤이 좀 다르다라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저도 있어요. 그런 여자예요. 남자 앞에서 이렇게 사람 변하는 제가 늘 바라던 캐릭터예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글을 올려주시니까 근데 이런 경험도 나쁘지 않으시죠? 네. 또 우리 이거 글을 올려주시는 네. 이 댓글 부대님들께서도 저의 이런 모습이 또 좋지 않으실까요? 저의 이렇게 조신하고 성숙하고 뭔가 진짜 상담가 같죠? 저는 사실 이 문희정 아나운서와 같이 방송을 쭉 해오셨지만 그거를 전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쌤의 모습이 지금 만나는 그 모습이 전부거든요. 근데 우리 끌림이들은 조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좀 이렇게 생각이 좀 다르실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도 드네요. 네. 저는 그냥 정승주 아나운서한테 이런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거의 개날라리 푼수 모습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만은 좀 여러분들이 좀 참으세요. 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JJ 킴님께서 부디라는 노래를 들으시고
지금 너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해도 가슴 한켠에 묻어야만 해. 부디를 들으니 5월 12일 가사가 문득 떠오르네요 하셨어요. 한쌤께서는 좀 이렇게 듣고 싶은 노래 뭐 이렇게 없으세요? 제가 듣고 싶고 조합원분들한테 꼭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어서 안 그래도 이따 마지막 곡으로 꼭 신청하고 싶었거든요. 네. 일단은 알려주시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분들도 많으실 수 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팝송 음악가 중에 이제 이에로라고 있어요. 네.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고 네. 되게 오래된 가수들이죠. 네. 1980년대 이제 히트송을 냈었던 분들인데 네. 미드나잇 블루란 곡은 아마 제 연식하고 비슷하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네네. 그리고 뭐 라스트 트레인 런던 투 라스트 트레인가 그 노래도 있고 되게 많은데 그 밴드의 노래 중에서 사실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저 혼자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제목이 티켓 투 더 문이에요. 티켓 투 더 문. 달로 가는 이제 티켓이라는 건데 이 노래를 왜 틀어주고 싶으냐면 네. 우리 조합원분들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이제 다른 분들한테 지금 12월이 다 이제 마무리돼 가고 네네. 우리가 달 하면 달나라로 가는 거 사실 이상향이잖아요. 네네. 뭐 과학이 발전하면 우주로 가고 달로도 가고 제가 올해 본 영화 중에서 또 제일 좋아했었던 영화가 그래비티였었거든요. 예. 그렇게 우리 인생을 지구라는 거에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네네. 항상 눈은 해를 쳐다보고 있어요. 바로 이 달과 관련된 거는 우리가 늘 꿈꾸는 곳을 근데 태양은 꿈꿀 때 너무 좀 피곤하잖아요. 너무 그렇죠. 밝고. 너무 밝고. 예, 그래서 달을 꿈꾸는 마음으로 지금 이게 암흑기에 그래도 우리한테는 달이 있다라는 의미로 티켓 투 더 문이라는 노래를 꼭 들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런 이유에서 이따가 마지막 곡으로 네. 같이 들어볼게요. 지금 감상해 주시면 좋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사실 그 윤종신의 부디 노래가 나갈 때 한쌤께서 혹시 노래 신청해도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려봤어요. 그렇군요. 전설의 까치님, 문하나 왔어요? 네, 문하나 이번 주까지는 휴가입니다. 네. 이번 주까지는 휴가고요. 다음 주에 만나실 수 있어요. 또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한쌤? 주주님이 네. 12는 어떤가요? 거꾸로 매달린 사람이 있는 카드던데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글 올려주셨네요. 예, 이제 13 하기 전에 12가 있는데, 12라고 하는 숫자는 또 1 더하기 2는 3이죠. 네. 그래서 10이라는 숫자와 3이 이제 또 한 팀인데, 10이라는 거, 이 타로카드라는 걸 봤을 때,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 이 행맨이라는 네임이 있어요. 정말로 나뭇가지에 사람이 거꾸로 매달려 있어요. 네네. 그걸 보면 좀, 너무 무섭고, 네, 너무 안 좋은 것 같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불길하게 좀 느껴지기도 하고. 데스도 무서운데 매달려 있는 것도, 이게 막 연달아서 12, 13 오니까, 네네. 그 그림만 보고는 되게 섬뜩할 수도 있는데, 그 그림 자세히 보시면, 12라고 하는 거, 많은 부분에서 우리 자연항공에 12이라는 게 많아요. 12달도 있고요. 12지간도 있고요. 맞다. 무슨 24계절을 또 나누면은 길을 내면 또 12이 되고. 네네. 예수님 제자도 12이고, 별자리도 12개고, 우리 우주 만물 모든 삼라만상에 12이라고 하는 그 구분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2이라는 숫자 자체가 의미하는 거는 다양한 삶을 의미를 해요. 다양한 삶, 예. 다채로운 삶, 이런 건가 보죠? 우리 12 있으면 끝난 거 아니겠어요? 12계절이니까? 그렇죠. 그럼 1년이 다 나온 거고, 1년이라고 하는 안에 다양한 게 12달이기 때문에, 네네. 그 안에서 모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고, 그리고 3이라고 하는 숫자도 아마 첫 방송 때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원시 주민은, 그 시대 부족으로 살고 있는 아직도 숫자를 셀 때 하나, 둘, 많이 이렇게 셉니다. 하나, 둘, 많이? 예, 그 이상의 숫자는 없어요. 넷, 다섯, 여섯 필요 없어요. 나 하나, 너 하나, 남는 건 풍요롭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간결하잖아요. 그러네요. 사실 지금 이 세상도 나 하나 먹고 너 하나 먹으면 다 잉여예요. 근데 나 더 처먹고 너 그만 처먹고 이러고 있으니까 남은 건 다 내 거. 네. 이건 너 거가 아니야.
밸런스가 깨진 거거든요. 모두 다 내 걸 하려고 하죠. 네. 남는 거에 대해서는 풍요롭고 다양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너나 갈랐으면 되는 거지. 그 남은 거에 대해서 또 생각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는 그 자체로 아주 풍요로운 걸 의미하고 12이라는 것도 다 찾다라는 걸 의미해요. 더 이상 할 게 없다라는 거거든요. 뭔가 거꾸로 매달려 있는데 의미는 그 정반대의 그렇죠. 느낌을 주네요. 왜 거꾸로 매달려 있냐면요.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예요. 가만히 있어도 모든 일이 예,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심지어 병에 걸려도 안 죽습니다. 심한 병에 안 걸리겠네요. 예. 심해도 이상하게 진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다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13이 올 수 있는 거겠죠. 더 이상은 이 모습으로 못 삽니다. 다 했습니다. 네. 이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더 노력할 것도 없고 더 모색하지 말고 쓸데없이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러면 쉬어야 할 시간인가요? 쉰다라기보다 내 자체에 해야 되는 것들을 하며 살지만 다른 거를 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끝이 오면 다가오는 게 그 모든 결정을 얘기해 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가장 지혜로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요. 네네. 매달려 있을 때 이 매달린 사람이 이 발목이 매달려 있는데 네. 이럴 때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발목만 아프거든요. 가만히 힘을 빼고 이 시기가 지나갈 걸 버티시는 거죠. 사실 이거 전 국민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발버둥 치면 나무만 부러지거나 내가 아작이 납니다. 시간이 지나는 거를 그냥 자고 일어나면 시간이 지났으면 좋겠어가 아니고 아까 내가 이 현실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것도 바로 이런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매달려 있는 상황이지만 네네. 우리가 눈 똑바로 뜨고 계속해서 이 상황을 기억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굉장히 뭔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가만히 그렇죠. 있는다라는 게.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고 귀로 들리는데 내 감정의 변화가 분명히 생기잖아요. 그죠? 이거를 잡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눈앞에 막 불이 나는데 난 가만히 있어야 돼.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 왔어도. 그럴 때 뭐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나한텐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신앙적인 힘이에요. 네. 종교가 있으시겠지만 왜 성경에서 베드로가 너 예수 믿냐? 이래가지고 아무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립니다. 네.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신의 신앙, 신념, 이걸 흔드는 식이에요. 그런데 나 아니거든! 이럴 수는 없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묵묵히 난 죽어도 죽지 않을 거야. 내 신념과 소신과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내 삶이 이게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 일단 버텨주는 시기거든요. 그걸 잡고 있을 때 나머지 것들은 다 빠져나가요. 내가 불필요하게 갖고 있었던 것들이 덜어질 때 진짜 새롭게 탄생하는 게 그 다음에죠. 그래서 데스고. 그래서 아마 정 아나운서님께서도 이제 올해가 데스고 작년이 행맨이었을 텐데 괴로운 시기가 있으셨을 거예요. 여기서 더 가느냐 마느냐 이 상황을 어떻게 변모를 할까.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뭐가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모두가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다. 일이 틀어지고 있다. 그거는 분명히 맞지만 움직일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거 내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쓰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에너지 지금 내가 현재 느끼고 있는 고통과 그거를 잡고 있으면 이 시간이 지나가는 거를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진 않으실 거예요. 종교적으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일단 불자니까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법계는 나를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참 좋은 말이네요.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한 모든 일은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힘들 때마다 그 말을 기억하거든요. 저도 그 말에 너무 공감 100% 하는 게 지나고 보면 그때 이래서 내가 이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지금 제가 여기 방송을 하고 있거나 정승조 아나운서님도
1년 전만 해도 저랑 뭐 알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전혀 생각을 못했죠. 저도 여기 조합원님들 뭐 메일을 받고 고민 상담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의사소통하게 되리라고는 뭐 몇 달 전만 해도 생각도 못했고. 왜 계획한 것도 아니고 의도한 것도 아닌데 여기 왔냐면 이게 다 나한테 이로우려고 했다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이롭다라는 게 뭐 진짜 돈이고 메리트고 현실적인 게 아니고 네네. 가장 나아가 살 수 있는 방법으로 나다운 방법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근데 나답다라는 게 솔직히 저도 사실 아직 잘 모르겠는데 네네. 하나하나 증명해가는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증명해가는 삶. 맞아요. 검증을 받으니까. 맞아요. 이게 다 너다워라고 말할 때 그때 제대로 검증되지 않겠어요. 물론 오늘이 나답지 않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 나다운 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아무도 이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네. 제가 뜨끔한 관계로. 그래서 이 행맨이 지나면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새롭게 태어나면 이제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갓난아기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힘이 없을 때는 밸런스를 맞추면서 쑥쑥 영양분을 받고 커가는 데 집중하시면 되겠죠. 이런 흐름으로 가시는 거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 드린 게 12, 13 그리고 14, 뭐 아까 7하고 네. 이것도 어느 다 한 단계를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그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네요. 계속. 사실 이 전 연도 카드의 숫자는 네네. 이 1에서 21까지 있는데 네. 이 전체가 한 해 한 해가 어떤 한 단계로 넘어가는 왜 게임할 때 그 다음 레벨처럼 단계 승급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열심히 싸우고 버티고 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경험치가 쌓여서 어느 날 최종 보스를 만날 때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저는 한쌤 얘기 듣고 또 문득 드는 생각이 너무 욕심내지 말고 무리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거 있잖아요. 앞으로 달려가는 데 있어서 말이죠. 그럼요. 그러니까 단기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장기전으로 가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 우리 신념이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걸로 세상이 나아가는 방향을 원하는 거지, 단순히 뭐 간단하게 뭐가 바뀌는 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이렇게 내가 열을 내고 앞으로 정말 전력 진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은 현실들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뻔하죠. 실망하고 분노하고 원통해야겠죠. 그러면서 좌절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또는 외면하게 되고 의도적으로 기피하게 되거든요. 이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요. 계속 똑바로 쳐다봐야죠. 매달리는 사람이 나를 거꾸로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안 무섭겠어요? 매달려는 있지만 눈은 바짝 뜨고. 좀 무섭다. 그렇죠. 그게 무서운 거죠. 우리 지금 상황은 이 모양 이꼴일 수 있어도 우리 눈에서 이 푸른빛을 걷어가지 못하게 해야죠.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은 굉장히 단순한 삶을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단순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느낌. 제가 이제 연희동 한 선생이잖아요. 연희동에 이사 오면서 정말 많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주택에서 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직접적으로 와닿아요.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더라고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여름은 너무 덥고 겨울은 너무 추운 걸 지나고 나니까 9월부터 심장이 떨리는 거예요. 난방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친구들하고 모여서 뭐 키트텍을 막 주워 모으고 뭐 땔감을 주워 모으고 뭐 막 뽁뽁이를 붙이고 뭐 난로를 사들이고 그러니까 창문에서 바람 숭숭 들어오면 그렇죠. 또 뭐 온도를 재고 막 지금 뭐 비닐 제작도 지금 들어가고 지금 뭘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삶이 되게 단순해졌어요. 원시부족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매일 어느 집에 가서 얻어먹을 것까.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이 계절을 날까? 이 긴긴 겨울을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뭐 주식을 어떻게 하지? 재테크를 어떻게 하지? 돈은 어쩌지? 난 뭐 글쎄인데 이제 그게 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것과 맞아요. 그리고 오늘 하루 따뜻하게 보내는 거에 되게 단순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버러지냐 걸뱅이냐 뭐 이런 소리를 친구들끼리 하지만 거기에 집중하면서 좋아진 건 오늘 하루 되게 따뜻하고 배불리 먹었다에 내가 만족하고 있는 모습이죠. 감사하고. 예.
그리고 결국에는 가장 제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단순하지만은 않아요. 이 모든 네트워크라는 게. 네네. 그리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온 열정과 에너지를 쓰는 것만으로도 너무 하루가 부족한데 뭔 쓸데없는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뭐 그냥 가까운 예로 상담을 또 해주시니까 예. 말씀을 워낙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건데 거기에 다른 것까지. 그러니까. 내가 혼자 사는데 나이가 40 중반인데 나 뭐 미래 보장을 위해서 뭘 해야 되나? 나 뭘 해야 되나? 인간관계로 해도 내 미래에 도움이 될까? 막 이딴 쓸데없는 고민들을 네. 옛날엔 좀 했겠죠. 그리고 제대로 된 것도 없겠죠. 왜냐하면 그게 제대로 된 고민이었으면 지금 온 국민이 다 잘 살아야 돼요. 다 뭐 10억, 20억 갖고 있어야 되고 다 스펙 짱짱해야 되는데 나다운 고민만 하면 그리고 나한테 필요한 고민만 하면 나머지 에너지는 제가 뭐 상담이나 또는 단순히 상담이 아니고 그냥 지나치다 만난 뭐 후배 아니면 친구 뭐 다른 사람들이 뭐 흘러가면서 하는 얘기에서도 내가 깊이 있게 얘기를 들어주고 또 영감을 줄 수도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내가 또 도리어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에너지를 쓰니까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일단 제일 만족도가 높은 것 중에 하나가요. 제가 딴 데 신경 쓰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사람 앞에 아니면 또 내가 먹고 있는 이 음식에 차 한 잔에 이 앞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에 너무 빠져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만족감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단순하게 살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서점에 가면 책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찌 보면 그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근데 이제 종교적으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단순하게 사는 것의 중요함, 필요성에 대해서. 정말 저는 이제 이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지만 방송도 하고 또 이렇게 프로그램 제작도 하고 프로그램 진행도 하고 운행도 하는데 겨울에는 이곳이 너무나 건조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지금도 건조하거든요. 손병희 선생님 들어오실 때마다 여기 너무 건조하다. 가습기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당장 있으면 편하고 좋겠지만은 그 편한 것 때문에 또 다른 어떤 고민을 할 것 같고 단순하게 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편리함이 주는 부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아라는 피해망상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없어도 살 수 있거든요. 예. 불편함을 조금 감수하면서도 맞춰가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어디 그 원자력 발전소 지금 하나 중단됐다면서요? 네. 그러면 대체 에너지고 뭐가 엄청나게 또 에너지를 만들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전기를 안 쓰면 돼요. 우리는 점점 전기 쓰는 방향으로 가는데 안 쓰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우리의 선택의 문제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하게 산다라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심플한 게 아니고요. 나한테 맞는 거 하나만 고민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 이 카드를 얘기 드리는 것도 계속 내년에는 이거 하나만 고민하고 삽시다. 다른 거는 다 쓸데없는 고민. 그것만 가지고 심플하게 삽시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단순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아니 그냥 오늘 방송도 그렇고 어제 방송도 그렇고 그제 방송도 그렇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소소하게 얘기하다가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딱 나면서 묵직한 뭔가가 남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어떤 즐거움 그리고 기쁨 이런 것들을 또 알아가는 시간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은데 한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주 새롭고 뭔가 제가 참 모범생이 된 듯한 느낌. 제가요. 진짜 그런 저주스러운 재능이 있네요. 근데 제가 초반이라 이렇지 계속 만나면 어떻게 변할진 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또 자주 뵀으면 좋겠고 예. 오늘은 여기서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되겠어요. 한쌤과 인사하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